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되게 친한 똑똑한 형님 보는 것처럼 그래요? 맞습니다. 예, 되게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예. 그 동네가 어딘가요? 아니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예. 아무튼 너무너무 편해져서 저희도 오늘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예. 심각한 주제이기는 한데 편하게 네. 이야기해 봅시다. 아,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오늘- 들어볼까요? 뭐가 됐든 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형님. 아, 네. 형 제가 좀 운을 띄워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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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형님? 자, 오늘 아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예. 구독 경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독 경제. 예. 아까 우리 문제로 나왔었던 네네. 저희가 이 문제를 예. 꽤 쉽게 맞췄어요. 어떤 문제 나왔었냐면은 네. 현대자동차의 구독 서비스 음. 이름이 무엇이냐 해서 음.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맞췄죠. 아, 예. 아,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아,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었나요? 미국 플러스. 아. 미국에서는 플러스. 셀렉션 플러스? 아니요, 그냥. 그냥 플러스. 아무튼 그래서 구독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급 관심이 많아졌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흐름이. 사실은. 음. 자, 우리가 이 방송 첫 회 할 때 네. 그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가 네. 조직 문화의 모든 것은 시간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는 쪽으로 맞습니다.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구독 경제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응, 시간. 예를 들어 만약에 자 우리 김태진 앵커께서 나는 돈이 한 50만 원 네. 또는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차를 타는데 한 달에 쓰고자 한다라고 어허. 했을 때 대신 나는 차는 타고 싶은데 음. 뭐 차를 타러 가서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차는 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겹게 한 차만 타고 싶지도 않고. 다른 거 타고 싶다. 예, 예. 새로 나오면은 다른 것도 타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고장 났을 때는 나는 수리하기 싫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수리 좀 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까요? 귀찮아지지 않을까?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좀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예전에는 우리 CD를 이렇게 넣고서 그다음에 뭐 네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암호 코드도 넣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제는 단돈 몇만 원을 내면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기업들은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대신 CD나 이런 제품 패키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뭐랄까요 팬심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충성도를 높일 수 그렇죠. 있겠구나. 만약에 이걸 한두 달 계속 해보고 난 이 차가 마음에 들어 또는 나는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하면 나는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예요? 대표적인 기업? 예. 우리가 그러면 이 구독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조선일보? 신문. 신문은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잠깐 좀 삼천포로 예, 갔다 옵시다, 빠졌다가 다시. 잠깐 예, 옵시다. 예. 신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산업혁명 때 미국의 그 아주 그 이 광장 같은데 사람들이 네, 네.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고정직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 거리에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어느 공장에서 어떤 인력을 뽑는다. 이거를 벽에 붙은 조그마한 종이를 보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옛날에 무슨 뭐 대학교 다닐 때 그 노동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1학년 때 자퇴했는데. 아 그래요? 예. 너무 곱게 자랐구나. 아니 저희 때보다는 선배들이 많이 했었죠 사실. 저도 네네. 해봤어요. 예, 사실은. 예. 근데 뭐 그런 거 하려면 인력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대한 그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불고 바람이 떨어지면
그 종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음. 어떤 자산가가 거리의 불황자들을 데려다가 야, 내가 밥과 식사와 그다음에 거주지를 제공할 테니까 너네들은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간밤에 페이퍼로 만들어서 인쇄를 돌려서 아침에 나눠주자. 어. 이게 뭐였던 것 같아요? 최초의 신문인가 그게? 뉴스페이퍼지. 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용도가 이 종이가 네. 만들어진 게 이게 우연은 아닌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사실 그 자압 정보가 원래 신문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신문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자압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구독으로 유명한 건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기업. 그 유명한 기업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어도비예요. 어도비. 어도비가 그 디자이너들은 어도비를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나는 어조비. 어조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너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 어도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영대학원에서 그 모범 수업으로도 가리키는 그 회사의 모델이에요. 예. 원래 어도비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 23개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어도비가 예전에는 뭐 일러스트, 그 다음에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다 이런 게 네. 이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이걸 각각의 패키지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2012년에 야, 앞으로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독 경제를 할 거야 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당시에는. 그러다가 기존의 패키지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존하다가 2013년부터는 아예 없어졌고 제품이 완전히 클라우드 없어졌고 서비스만. 그 다음에 2015년서부터는 더 이상 기존 제품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2015년서부터는 모든 사용자들이 거의 다 이 클라우드로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사이에. 거기에서 유래된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 더 피쉬 모델이라는 거예요. 더 피쉬. 더 피쉬 모델. 생선? 그렇죠. 생선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구글이나 이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네. 더 피쉬 모델이라고 검색하면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그래프가 하나 딱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대신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또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올라가겠죠. 음흠. 그럼 만나는 게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피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토마스 라하고 제이비 우드가 서비스형 테크놀로지 전술이라는 책에서 발표했던 그 모델이긴 한데 지금은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허. 예. 자, 그러면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네. 그냥 우리 원래 봤던 뭐 월간 구독, 음. 뭐 일간 구독 음. 그런 거랑 차이가 뭘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월간 구독과 일간 구독. 네. 글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구분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구독 경제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좀 다르게 형태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품을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필립스가 전구를 만드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전 조명 시스템을. 네네. 근데 어떤 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건물을 관리를 할 때 한 1년, 2년 지나가면 이 전구가 시간이 돼서 마모가 돼가지고 불이 꺼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립스가 우리가 전체 다 유지 보수해줄게. 대신 1년 동안 너네들은 금액을 얼마만 내. 어허. 이렇게 금액을 받게 되면 어허. 그 안에 전구가 얼마나 빨리 닳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되면 바뀌었구나. 뭐가 문제냐면 살아남는 기업, 큰 기업,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만 살아남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대세이기는 한데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리테일 분야로 가면 네. 앞으로 5년 이내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스마트 스피커가 많이 보급이 됐고 미국에서는 아마존 에코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마존 에코가 바꾸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제는 목소리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목소리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특허를 말로요? 그 우리 목소리가 어. 고유의 그 파동을 갖고 있기 어. 때문에 주파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복제가 안 되잖아요. 어. 때문에 이걸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작은 스피커가 있는데 집에 있는 어떤 세제가 떨어졌어. 네. 예. 또는 우유가 떨어졌어. 라고 했을 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아마존 에코는 알렉사라고 그러니까 알렉사, 나 우리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 우유 하나 사다 줘. 그러면 어떤 우유를 드릴까요? 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걸 우유 종류를 5개, 7개로 나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각 분야의 카테고리 킬러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네. 구독 경제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 요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돼요? 예. 그냥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누가 좀 더 남기는 거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쳤을 때 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 경제를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꽃 배달을 시켜요. 2주에 한 번씩. 아, 꽃 배달. 이게 네. 2주에 한 번씩 3만 원을 내면은 우리가 3만 원 주고 사는 꽃다발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집으로 배달이 와요. 예.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2주 동안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2주 후에 리프레시 효과도 있고. 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남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50주면은 2주에 3만 원이면 75만 원을 제가 지출하더라고요.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이제껏 살면서 1년에 75만 원치 꽃 산 적이 없거든요. 예. 아. 결국에는 이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러나 생각이- 사용자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꽃 배달을 할 때 어느 꽃집을 찾아가지 검색을 해야 아. 되니까 그 시간도 굉장한 돈인 거예요. 기회 사실은. 비용. 그렇죠. 예. 예, 대신 나는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난 꼭 받고 싶다라고 할 때 1년에 75만 원이고 한 달에 2만 원이지만 내가 그것을 생각할 만큼 그것을 이용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하.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이득이 거예요. 있는 게 이 예. 서비스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예. 자, 우리가 1회 때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우리는 제품 경제 시대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그 당시 우리는 제품 경제 시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제품 경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구독 경제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케팅의 차원이 달라진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꽃집은 회원 수를 계속 늘리면 되는 거지 그쵸. 무작정 전단지를 뿌려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예. 하는 일이 옛날에는 막 새로운 그 꽃 뭐 포장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꽃을 막 뭐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뭐 다른 방향의 연구를 하게 예.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 그 우리가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도 그 옛날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고 그다음에 DVD도 빌려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모두 다 싹 다 없애는 회사가 등장했었잖아요. 넷플릭스라고. 네.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사장 이름이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예요. 네. 2007년부터 그거를 이제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10년 넘게 12년 동안 1억 2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어요. 엄청난 그럼 거죠. 1억 2천만 명이 와.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고화질 이런 거 하려면 14,000 얼마 뭐 500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4,500원. 맞아요. 그죠? 근데 14,500원 내는 사람이 한 달에 1억 2천만 명이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계산도 안 수익이거든요. 된다. 그러면 이게 120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1년에 그 회사의 수익이. 그럼 12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의 비용을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 데 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 그 회사는 계속 커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시장이 아주 재밌고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애플도 뛰어들겠다. 그리고 디즈니도 뛰어들겠다. 워너도 뛰어들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도 나름대로의 이 레드오션이 되겠죠, 사실은. 네. 자동차는 또 어때요? 자동차도 그 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캐딜락,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포르쉐도 하고 있어요.
예. 포르쉐도 미국에서는 월 2,000달러를 내면 그 패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를 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벤츠는 컬렉션입니다. 예, 그렇죠. 예, BMW 넥서스. 예. 좋아. 이런 게 학습 효과야. 야, 이제 다 외우셨는데? 현대는 그 셀렉션. 그렇지. 미국은 플러스. 예. 야, 제네시스 특화된 구독 서비스는 제네시스 스펙트럼. 야, 와, 머리가 좋아지는 TV. 야, 딥러닝. 딥러닝. 예. 야, 좋다. 너무 좋다. 자, 이런 게 사실은 그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되면 기업도 좋아지고 사용자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취준생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됐다고. 근데 이제는 하는 일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만들고 패키지를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달라지겠죠. 또 유지 보수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고객들은 나는 이 정도 금액은 있어. 대신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은 있으니까 난 이 서비스를 그대로 다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까칠해지겠죠, 사실은. 그렇죠. 까칠한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구독 경제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 지금 걸쳐져 있잖아요. 예. 그래도 제일 성공적으로 안착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차도 있고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소프트웨어 분야는 소프트웨어. 거의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폰트를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의 서비스도 맞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저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미 구독 경제로 돌아섰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아주 대박을 내고 있긴 네,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구독 경제에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자동차는 좀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자동차는 사실 구독 경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차 생산량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게 전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대기업의 50%가 앞으로 10년 안에 구독 경제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IDC의 발표이기는 해요. 그럼 대표님 정수기 렌탈 서비스도 구독 경제죠. 그렇네. 예, 월 얼마 구독 하고 경제죠. 뭐 바꿔 쓸 수 있고 새 제품으로.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걸 하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500만 가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사와 뭐 가구 포함해서 500만 개 정도의 정수기가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0만 개의 구좌에서 매달 돈이 2, 3만 원씩 들어오는 거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난 수익인 기분 거예요.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쵸, 알람이 그쵸. 띵띵띵띵띵. 그러니까, 500만 원 와. 들어오잖아요. 대박. 매일 찍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나는 어떤 브랜드가 좋아 또는 어떤 서비스가 좋아라고 했을 때 그 서비스와 제품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제품들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탈 수 있겠죠. 캐딜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달에 1,800달러를 내면 1년에 18번 차를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한 차만 타기 싫다. 남는 느낌이 드네. 그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기분이 래퍼들한테도 좋겠네요 이게. 그럼 래퍼들 막 차 자랑하는 네네. 수시로 가사도 화제 떨수 예, 있고. 맞습니다. 이것도 내 차, 이것도 내 차. 맞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타야 돼요. 예, 깨끗하게 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방송 선배 한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야, 기업을 어떻게 이겨? 이랬는데 남는 것 같지만 결국엔 기업도 이 서비스로 인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면접을 갔을 때 구독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구독 경제로 바꾸게 되면 당신은 뭐 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그럼 구독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딱딱딱 정리해서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저를 구독하시겠습니까? 야! 야, 진짜 좋다. 정말요? 이거 너무 대박인데? 좋은데? 정말요? 예, 대박인데? 대박이다. 이거 누군가 써먹을 것 같아. 야, 이거 괜찮은데? 그냥 멋지게 말해놓고 마지막 그 마무리. 와. 저를 구독하시겠습니까?
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야. 웃기려고 역시 한 말인데. 유튜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제거 구독 좀 해주시면. 야 대박이네. 나는 구독경제 4행시 가볼게요. 오. 아 갑자기. 구독 경제. 예. 구, 구시대적인 생각은 독, 독서를 통해 버리세요. 경, 경제 방송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방송만 보세요. 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야. 야. 일취월장이라는 거는 이럴 때. 예.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네요.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본방을 사수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방? 예. 이게 사실은 한 몇 달 지나면 트렌드가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것 일이기 같아요. 때문에 하긴. 그죠. 나중에 한 몇 달 더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구독 경제에서 기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리더십은 뭐냐? 이런 책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독 경제는 뭐예요라는 친절한 책은 이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나중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몇 달 후에 기대를 하셔라. 아, 좋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짧지만 알차고 굵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상우 씨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이런 거 하면서 응. 진짜 너무 똑똑해지면 어떡하나. 아예 막 대학원 간다 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래요. 계속 똑똑해지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상우 씨 절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도 같은 걱정이고, 아, 저는 사실 책도 많이 안 읽는 편이고, 뭐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냥 뭐 기껏해야 연예 뉴스, 스포츠 뉴스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대표님을 통해서 매주 들을 수 있어서, 예. 이건 정말 출연료도 받고, 맞습니다.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예. 예. 저도 이제 방바닥 강의가 익숙해져가지고 예, 일주일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아,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핫하고 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리곰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비김치. 국물 좀 더 주세요. 이게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고맙습니다.